그리고 앞으로 일본 진출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하고 싶어요. 아무튼 지보이스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노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바뀐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바뀐 거는 그러니까 지보이스뿐만 아니라 뭐 친구 사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때부터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이의 인권이라든지 게이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뭐 이거 숨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연애는 하고 계세요? 아니야. 왜요?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은 하기 전에 간단하게 지금 뭐 소감 같은 거. 소감? 네, 간단한 소감. 지금 하기 전에 소감이 어떠세요? 그래요. 날씨가 더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원래는 저기서 이렇게 자연광이 들어오면 꽤 밝거든요. 그래서 떨리시나요? 소감? 아, 이런 잘안 떨려요. 이런 거. 그래요? 뭐 여기 누가 뭐 보고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소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채널 오픈의 상근입니다. 오늘의 오픈 피플 주제는 오픈리 게이 작가 전나환 씨를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오픈 피플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픈 피플은 비욘디 무지개 재단의 이반시티 퀴어 문화 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고요. 이제 우리 주변에 성소수자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방송에 나와서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명인일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편견들을 깨트리고 우리 주변에서 성소수자가 널리 있음을 알리는 그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된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오픈리 게이 작가라는 주제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시는 전나환 씨를 모시고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상근 씨가 방금 소개하신 대로 오픈리 게이 미술 작가 전나환이고요. 나이도 불편하신 건 스킵해 주세요. 84년생 GT이고 지금 여기 을지로에 있는 이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픈 피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밍아웃을 이제 주제로 잡다 보니까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게이 맞으시죠? 사실 이 질문을 매번 꼭 해야 되나라고 싶기는 한데 또 막상 질문을 하면은 자기를 또 다르게 정체화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다 있죠.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던 손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그러니까 저는 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스스로를 정체화하기에는 바이거나 혹은 판 로맨틱 호모섹슈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갈게요. 오픈리 게이 작가로서 이제 커밍아웃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가장 첫 번째로 커밍아웃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 커밍아웃은 네. 정말 제일 처음 커밍아웃을 한 거는 네. 제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었는데 누구한테 했을까? 아,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처음 하셨던 거예요? 일본에서 제가 일본인 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었어요. 네. 1년 반 정도 거기에서 이제 신세를 지면서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거기서 이제 살았었는데 그 집에 엄마한테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그 홈스테이 하시는 주인분 주인 어머니한테 어쩌다가 하시게 된 거예요? 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되게 저랑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는 그 여자애는 바빠가지고 뭐 늘 막 저는 늦게 들어오고 자기 일 하느라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일본어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주로 이제 그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야기 막 하다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니점이라는 데도 가고 처음으로 뭐 남자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막 그거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절 있잖아요. 아, 난 정말 게이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구나라든지 막 그런 시기에
내가 그때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스토커 같이 막 맨날 전화하고 막 걔 어디 있으면 막 쫓아가려 그러고 막 그런. 그래서 아무튼 되게 막 이제 그런 감정적으로 막 혼란기?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하면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얘기를 했죠. 아줌마한테.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아줌마한테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부엌에서 이야기하다가 누구냐 그랬더니 사진이 딱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그 남자의 그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얘 남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 너 남자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뭐 얘도 너 좋아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놀라지도- 너 좋아하냐? 되게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반응이네요. 얘기해 받아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자주 얘기했죠. 그러면은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좀 잘 커밍아웃을 하시는 편이었어요? 아니요. 한국에선 잘 한국에서는 쉽게 안 되더라고. 왜냐면은 그게 약간 사람이 간사한 게 역시 외국이라서 내가 아는 그러니까 내 친구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거의 연결 안 돼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일본에는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막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렇게 책임감이라든지 한국에서는 이게 내가 커밍아웃을 할 때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이걸 했을 때 내 가족에게 어떤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든지 내 친구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든지 내 동료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회사원이라면은 근데 그거 없으니까는 쉽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어쨌든 쉽지가 않죠. 말 그대로 모두가 겪고 있는 그 모두가 겪고 있는 그 똑같은 어려움을 똑같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그러다가 저 그랬죠 초반에. 네. 근데 지금은 오픈리 게이 작가로서 이제 커밍아웃을 하시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계속 겪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아 그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막 혼자 이제 그림 그리면서 작가 생활을 이제 계획하면서 꿈꾸면서 전 이제 광주에 계속 있었거든요. 광주에서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 아마도 지보이스 언제 처음 공연을 보셨었는데요? 공연을 제일 처음 본 거는 사실은 작년 10월이고 네. 지보이스라는 곳에서 알게 된 거는 훨씬 더 전이죠. 지보이스라는 게이 코러스 합창단이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전부터는 알고 있었는데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런가 보다 있는가 보다 뭐 그들의 활동 같은 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이 그 게이 코러스 지보이스의 이제 단원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이 친구가 여기서 활동을 하는구나 그러다가 한번 나도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지보이스에 들어있으니까는 이제 좀 더 알아보게 되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뭐 그 영상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근데 아무튼 지보이스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노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바뀐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바뀐 거는 그러니까 지보이스뿐만 아니라 뭐 친구 사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때부터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이의 인권이라든지 게이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보면서 나를 이제 비춰보는 거죠. 너는 지금 그러면은 어떤 상태인가? 너는 사람들에게 너가 게이라는 거를 드러낼 수 있느냐라든지 그럼 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노래를 하는지라든지 저분들 어떤 마음으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지라든지 계속 이제 이거 비춰보는 거예요 저랑.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뭐 이거 숨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숨길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거였군요. 숨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숨겨놓고 아껴놓고 이래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왜냐면 저 사람들은 다 드러내고 하는데
분명히 저 사람들도 이거를 드러내기까지 분명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태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내가 뭔데 나도 드러내지 뭐 이런 생각.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창업 전에 이제 갤러리에서 열게 됐잖아요. 이번에 이 사이클롭스를 주제로 해가지고 반응은 좀 어땠어요? 반응? 팔렸네 안 팔렸네. 팔렸네 안 팔렸네도 중요하고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들이 이제 몰랐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대대적으로 커밍아웃하는 자리가 됐을 거고 또 오픈리 게이 작가로서 공식적인 데뷔를 한 셈인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이 전시를 통해서 제가 게이라는 거를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작품을 봤을 때 그러니까 뉘앙스적으로는 커밍아웃 그러니까 이번에 했던 그 전시는 제 딴에는 커밍아웃을 주제로 이제 작업을 한 건데 그게 이제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해석이 다 달라지기 마련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또 작업을 한 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들을 이제 뭐 온라인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실제로 갤러리를 와서 보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시는 분들이 이 작가 게이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제 빨리 캐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저는 캐치가 빨리 되던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 이제 어린애들 얼굴 같은 거 그랬었는데 그 어린애들 그림 보면서 이걸 그린 사람 게이일 것이다. 아, 약간 뒤에 있는 그림처럼 맞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꽤.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시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커밍아웃을 했다라고는 할 수 없고 이제 뭐 이와 관련된 다른 작업들을 보고 아, 이 사람은 게일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주변 반응들은 좀 어땠어요? 저 반응들? 네. 글쎄요. 첫 상업전이었죠. 저번에 이제 네. 열어졌던 게. 첫 상업 갤러리였고 네. 주변 반응 사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봤어요. 너무 좋았고 처음으로 팔렸거든요. 아, 처음으로 팔리신 건가요? 그러니까 전혀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사준다든지 친척이 사준다든지 말고 정말 내 그림을 마음에 들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비용을 들여서 구매를 해주신 분이 이제 처음인 거죠. 그래서 2점 팔리지 않았었나요? 맞죠? 하나는 허핑턴 포스트의 편집장 김도훈 씨가 사주셨고 다른 하나는 르킨이랑 루킨 그리고 호텔포차 운영하시는 임찬혁 씨 그 두 분이 사주셨죠. 맞아요. 열심히 제가 조사를 많이 했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로 막 감격했어요. 네. 사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일본 가서 유학을 하신 거였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신 거잖아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건 모르죠. 아, 그냥 나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다 그렇지 않나?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뭔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냥 어쨌든 저희는 형제가 4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형제들 중에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막 이렇게 크레파스 같은 거 두고 도화지 같은 걸 줘도 그걸 계속 붙들고 그림 그리고 있는 애는 뭐 나였다든지 그런 느낌을 약간 좀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 좀 흥미가 있었고. 그랬던 그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작업하고 계신 작업들이 이제 사이클롭스를 주제로 하고 계시는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제 사이클롭스가 이제 박해받는 존재로서 LGBT들을 좀 대변하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또 그런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사이클롭스 말고도 그러한 모티프를 갖고 있는 존재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사이클롭스로 결정하시게 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섹슈얼하니까?
아 그런 거는 없었고 네. 그거를 이 사이클롭스로 해야겠다라고 먼저 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 사이클롭스라는 거를 이제 지금 계속 이걸 시리즈화 시켜가지고 계속 그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어린 남자아이의 옆모습만 계속 그려왔었고 평소에도 계속 저는 이게 어떤 이미지를 찾는다고 해야 되나? 어떤 적당한 이미지를 계속 찾아가요. 어떤 주제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이에 대해서 게이의 뭐 예를 들어 클로즈 게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냥 벽장 안에 들어있는 게이의 형상을 한 남자가 눈을 닫고 이렇게 있다라고 그리면은 말 그대로 그거는 교과서적인 이미지가 되잖아요. 말 그쵸. 그대로.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비유를 할 만한 어떤 모티브를 이제 계속 찾는 거죠. 아니면 그러다가 그 드로잉 같은 걸 계속 낙서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게 남자 성기 모양의 어떤 모티브 같은 거를 그렸어요. 이렇게 남자 촛대 같이 생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딜도 같이 생기고 또 약간 장식품 같이 생긴 어떤 매끈한 모양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막 그리다가 거기서 눈을 하나 달린 어떤 그냥 남자를 그려봤어요. 네. 그려봤는데 이 모양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컴퓨터 게임에서 봤었던 그런 괴물 중에 사이클롭스라는 그런 괴물들이 네. 있잖아요. 네. 판타지 게임 같은 게 나오는. 그래서 네. 이게 이름이 사이클롭스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리서치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이클롭스 신화 이야기도 나오고 이 가다 보니까는 얘의 인생이 너무나 게이들의 그 박복하면은 닮았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를 그러면은 드러내는 방식 같은 것도 이제 조금 진지하게 이걸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형상이 구체화되고 그러면서 약간 이런 게이 같은 형상의 사이클롭스가 나타난 거죠. 지금까지 사이클롭스 시리즈가 되게 많이 그려졌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Fuck This Mountain이라고 되게 커다란 혹시 이 그림인가요? 여기? 네. 이거요. 지금 찍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네. 그거 말고 또 좋아하시는 그림 있으세요? 이거? 플레이포 올란도 그림인가요, 저거? 이거는 그냥 컴퓨터로 그린 건데 네. 뭔가 키스를 하고 있는 두 남자를 그려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린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게.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근데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한 적이 그 영문판에 나왔던 인터뷰 중에 있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냐고. 그랬나? 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잘 그려졌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그러니까 전시 때도 이 그림은 그 맞아요. 판매가 안 적혀 있더라고요. 적혀 있었어요. 적혀 있었어요? 못 봤는데? 이 그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 많았어요. 근데 비싸서 안 사갔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이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서도 이제 조금 좋은 그림으로서 자리를 차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팔렸으면 좋겠다. 판매가가 얼마인가요? 그 갤러리에서 판매될 때는 500만 원이었는데 네. 직구로 하면 얼마인가요?
할인이 들어갑니다. 할인이 들어가나요? 500만 원에서 할인이 들어가나요? 음. 여러분 500만 원에서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따가 방금 띄워드린 이미지 보셨죠? 그거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시면은 전나한 작가님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요새는 뭐 하고 지내세요? 프라이드 페어 2016 서울 프라이드 페어에 네, 그 포스터 네, 작업을 작업하셨고. 했고, 근데 그게 약간 트위터에서 네, 욕을 먹고 있다는 거를 네. 나 이 얘기 안 할래. 사실 그 얘기 하려고 했었어요. 돌발 질문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드 페어 포스터가 되게 남성 게이 중심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그림을 그렸던 당사자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의뢰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그려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던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냥 저한테 그냥 맡기신 거고, 네, 저는 이제 내가 그릴 수 있는 가장 게이스러운 걸 그렸죠. 게이스럽고 뭔가 조금 밝게 밝게. 밝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게이를 그리려고. 아, 그래서 그래서 벌, 꿀벌. 꿀벌과 막 이런 막 꽃들과 막 그런 거 있잖아. 탐스러운 느낌, 생생한 느낌, 그런 느낌을 이제 내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사이클롭스의 연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그리신 거였죠. 저 모티프가 같은 거니까. 맞아요. 사이클롭스가 또 등장하죠 거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나한 작가님이 어떤 식의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좀 그런 식의 비판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니 물론 서울 프라이드 페어가 이제 모든 정체성을 수용을 한다고 하면은 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이클롭스 시리즈의 연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판이 나온다는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작가의 그림을 봤으면은 바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예술 작품도 그렇고 무슨 어떤 사건도 그렇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열낼 일도 없고 짜증낼 일도 없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저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는 하고 계세요? 아니요. 왜요?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말고. 눈이 높으시구나. 네. 어떻게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러면은 방송 보고 혹시 아니 눈이 높은 건 아니고 네. 그냥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게 같은 말인가? 같은 뜻인가? 까다로운 거랑 눈이 높다는 건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안올 것 같은데? 본인의 까다로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건 말 그대로 정말 그거잖아요. 아무도 사귀고 싶지 않다란 말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말 다 해버리면은. 아니죠. 혹시라도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일단은 얘기해 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아 그래? 그래요?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네. 조금 오픈리 게이였으면 좋겠어. 일단 1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네요. 오픈리 게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오픈리 게이도 약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오픈리 게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게이도 있겠지만 팀쿡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자기가 게이라는 거를 주위에 얘기하는 사람? 좀 자기 삶에 있어서 게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이게 가시화가 되어 있는 사람? 이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편하니까 그게. 그리고 일단 내가 오픈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가 오픈하는 거 좋지만은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나랑 사귄다고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마. 이러면은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든지 얘랑 나랑 사귄다는 거를 알아야지. 그 편하죠.
1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긴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조건?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오픈리 게이였으면 좋겠지만 오픈리 게이를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조건을 빼고 좀 만나는 편이거든요. 그 외 조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조건은 역시 조금 그런 문화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적인 문화예술적, 쪽이 소양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탤런트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미술적 일이니까는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인권 쪽에도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외 말이 통할 것 같아. 그래야지만 말이 통할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게 말이 통해야 되는. 아무리 잘생기고 너무 멋있고 이래도 말이 안 통하면 그쵸, 답답하죠. 나는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겠나요? 막 이런 식으로만 반응하면은 답답해서 어떻게 만나요? 그쵸, 답답하죠. 많이 답답해요. 그런 사람. 제가 클로즈 게이들을 좀 만나봐서 아는데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 만나고 싶죠. 네, 알겠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이었지만 혹시 여기에 부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그거 하지 말자. 네, 알았어요.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하고 나니까 소감이 좀 어떠세요? 헛소리를 일단 많이 한 것 같고 편집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편집을 잘 해줬으면. 편집은 잘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라든지 뭐 이렇게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나중에 전혀 안 그러셨는데. 네. 아니 되게 인터뷰가 스피디하고 재미있게 되게 빨리 끝나가지고 저는 되게 기뻐요. 이러면 편집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 알겠어요. 편집하기 되게 쉬운 인터뷰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오픈피플 오픈리 게이 아티스트인 전나한 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가 재밌으셨으면은 좋아요나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오픈피플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